안녕하세요. CY 잉글리시의 이상주 강사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는 몇 번 해봤는데 온라인 강의는 또 처음이네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한영 순차 속성을 같이 공부하게 돼서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일단 일자목 방지법이라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저도 촬영하면서 느꼈는데 저도 이미 일자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강의부터 바로 이렇게 실습하면 약간 어리둥절하겠죠? 그래서 처음 강의를 접하시는 여러분께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게 있어요. 강의 대상, 누가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 이것부터 우리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죠? 먼저 단기간에 쪽집게 강의가 필요하신 분, 바로 당신을 위한 강의입니다. 이게 한영순차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최대한 단기간에 이렇게 빨리빨리 전략적으로 한영 통역을 배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다니시기 힘든 분, 저희 오프라인 학원이 서울 강남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뭐 대전에 사실 수도 있고 광주에 사실 수도 있고 대구에 사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께서 많이 통역을 배우시고 싶으실 수 있지만 여러분께서 강남까지 오실 필요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한영순차 속성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동영상 강의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기호와 필요에 맞춰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좋죠? 세 번째로 영어와 우리말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분을 위한 강의입니다. 이게 한영순차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언어, 그러니까 우리말이나 영어에 집중하기보다는 둘을 어떻게 통역할 수 있는지 그 과정, 전략, 절차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과 영어가 둘 다 어느 정도 편하신 분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리고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강의가 먼저 앞에 6강의가 있습니다. 이 6강의는 전략편이에요. 이 강의의 엑기스라고도 할 수 있죠. 제가 사실 학부도 영어 통번역을 배워서 영어 통번역을 배우는 데에는 아주 경험이 많거든요. 하는 데는 또 모르겠으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운 것들을 꽉꽉꽉 압축해서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께서 최대한 빨리 소화하실 수 있도록 먼저 전략들을 다 소개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6편 동안에는 제가 말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14강의가 있어요. 이 14강의는 실습편입니다. 제가 6강의를 통해서 큰 개념들이나 원리 설명해 드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습득하신 거를 그 다음에 있는 14강의 때 실습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시의성이 있고 여러분께서 필드에서 다루실 수 있는 주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편만 열심히 공부를 하셔도 어디 가서 뭐 모르는 애다 이렇게 무시당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영어도 배우고 우리말도 배우고 시사 상식도 늘리니까. 통번역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이 있는데요. 채점식이라는 겁니다. 이 강의가 한영순차 속성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영순차 뭐 기본 수업과는 다르게 단어 대 단어로 통역하는 거, 뭐 문장 대 문장대로 통역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할 거냐면 매 강의마다 텍스트가 4개 혹은 5개 정도가 주어질 겁니다. 첫 번째 텍스트부터 여러분께서 하시면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텍스트는 우리가 같이 하고 두 번째 꼭지부터 여러분께서 실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습하신 다음에 제가 모범 오답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본인이 방금 통역한 거랑 그 모범 오답을 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통역했는데 모범 오답에도 이렇게 나왔네? 아, 내가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겠구나. 이렇게 효과적으로 내가 틀린 부분만 채점 하나씩 찍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모범 답안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딱 그 부분만 다시 보시면서 개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상향식이 아니라 내가 이거 틀렸다. 이거만 고쳐야지. 이렇게 하향식으로 같이 가볼게요. 네 번째는 꼭 파트너와 같이 실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강의당 텍스트가 4개에서 5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도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게 절대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혼자 공부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혼자 인강 되면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누가 뭐라도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꼭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크리틱해주고 나를 채찍질해줄 파트너랑 같이 실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까요? 통역이란 무엇인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통역을 시작한 저로서 답하기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제 생각에는 통역은 결국 귀와 머리와 입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통역이 사실 별건 아니고 그냥 내 귀로 잘 듣고 머리로 잘 이해해서 입으로 잘 얘기를 하면 돼요. 통역을 잘하면 됩니다. 네, 굉장히 당황스러우시죠? 무엇이 잘 듣는 것이고 잘 말하는 것인가는 제가 이제 다음 19강의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특히 우리 머리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속성이다 보니까 말이나 귀보다는 머리에 집중을 많이 해서 효과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말을 잘 이해해서 영어로 잘 설명해 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말이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통역을 하다 보면 당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당황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순간을 넘겨버리고 싶기 때문에 말이 그냥 쭉 나와요. 말을 쭉 생각 없이 하면 분명히 실수가 나오고 모니터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는 법,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법, 이런 거를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목표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건 텍스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법입니다. 여기 제가 탈언어화 써놨죠. 통역의 기본이 뭐냐면 우리말을 들었을 때 우리말 자체에 꽂히는 게 아니라 표현 안에, 언어 안에 있는 의미를 파악해서 영어로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국말, 우리말에서 영어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언어, 탈언어화 해서 영어로 그 개념을 전달해 주는 거죠. 이게 통역의 기본이기 때문에 제일 앞 강의에 제가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탈언어화하는 법을 좀 배워갈게요. 시각화로 간단한 명제를 정리하는 법. 네, 통역은 물론 언어가 중요하겠지만 사실 머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통역을 잘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뭐든지 잘하겠죠. 네. 시각화를 하는 게 뭐냐면 내용을 들었을 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이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나왔구나 이해를 해서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추상적이죠. 네, 제가 이게 어떤 활동인지 강의 뒷부분에 실습을 보여드릴 건데 그때로 스킵하셔도 됩니다. 네. 세 번째는 통역 실습해보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강의이기 때문에 통역을 실습해보는 것도 이제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거두절미하고 이제 통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 매 강의 때마다 거의 브레인스토밍 같이 할 거예요. 브레인스토밍이란 우리가 통역을 하기 앞서서 먼저 머리와 입을 예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올지, 어떠한 단어가 필요할지, 동사, 명사가 나올지 이런 거를 같이 공부를 해보고 통역할 때에는 온전히 머리를 굴리는데 집중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 혹시 보셨나요? 오늘의 주제가 일자목을 방지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일자목이 영어로 무엇인가? 일자목을 방지한다는 게 무엇인가? 일자목이 생긴다라고 우리는 동사랑 목적어가 서술하는데 영어는 어떠한 동사가 어떠한 명사랑 호응하는가 서로 이런 거를 같이 다 정리해보고 갈게요. 먼저 이제 일자목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자세가 안 좋다. 자세가 안 좋으니까 일자목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자세가 안 좋다는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영어에서는 이거를 have 동사에서 have good 아니면 bad posture 이라고 합니다. 네, 어때요? 쉽죠?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자세가 구부정해진다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께서 많이 시각화를 해보세요. 단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보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몸이
구부러진다. 그래서 자세가 안 좋아진다. 요런 뜻이겠죠. 전자기기는 뭐 electronic device라고 하고 자세가 구부정해진다. We pour over. 네. pour를 동사로 썼고 여기다 전치사 over를 썼습니다. 또 이렇게 구부정해진다. 노트 다음에 꼽추가 생각나죠? We hunch over. 네. Our electronic devices. 뭐 이런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요. 자세가 구부정해진다니까 which can cause rolled shoulders. 그 구부정한 앞으로 숙인 어깨를 rolled shoulder이라고 해요. curved shoulder도 되고. 일자목. 일자목은 이제 외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기 때문에 표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forward head posture, 머리가 앞으로 간 자세 이런 것도 있고 military neck, 군대 목이라고 하는데 왜 군대 목인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네요. text neck, 이거는 문자 하다가 목뼈가 일자가 된다 해서 문자 목, 약간 이런 거겠죠. 등등 뭐 굉장히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볼게요. 디스크로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목적어랑 동사랑 같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짝을 지어서 공부해야지 어떤 게 호응하는지 더 오래 기억이 되겠죠. 뭐 cause, 뭐 FHP, forehead posture can cause 아니면 lead to herniated cervical disc. 네, 요거는 그냥 여러분께서 주어진 자료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어는. 네.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글로서리를 이제 만들어 봤죠. 그러면 단어는 다 보았으니까 여러분께서 실제로 통역을 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텍스트를 넘어갈게요. 네. 텍스트 1은 늘 우리가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텍스트 1부터 딱 여러분께서 갑자기 통역을 하라고 하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텍스트는 늘 같이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자목 치료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목은 목 디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또한 목과 어깨에 통증을 일으키는 골치 아픈 질환이기도 합니다. 이 텍스트 자체가 굉장히 프렌들리하죠. 그쵸? 굉장히 격식 없고 편한 텍스트죠. 그럼 우리도 굉장히 격식 없게, 무례하진 않게, 하지만 편하게 통역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hello, good morning, good afternoon. I want to talk to you about how we can prevent 아니면 치료하다니까 뭐 treat forehead posture. 일자목은 목 디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아까 우리가 뭐뭐 얘기했었죠? cause, lead to 이런 거 얘기했었죠. 이런 표현들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FHP can cause 아니면 lead to herniated cervical disc. So it's a very dangerous condition. 이렇게 해주고요. 또 목과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골치 아픈 질환이기도 합니다. And it can also cause pain in the neck and the shoulders. So it's a very serious illness.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인 모범 오답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워낙 프렌들리하고 첫 번째 텍스트여서 워낙 쉬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통역을 시작하는 텍스트 2로 넘어갈게요. 네, 텍스트 2가 여기 있습니다. 거북목의 원인은 잘못된 자세를 장기간 유지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거를 문장으로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원인을 이제 명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명사를 굳이 통역할 때에도 명사로, cause로 바로 가져가야 될까? 좀 다양하게 문장을 구성할 수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특히 최근에는 뭔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빠졌어요. 그쵸? 우리말은 주어가 잘 빠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어가 사실
이제 누락이 된 거예요. 근데 주어가 누락이 되면 조금 영어로 통역할 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영어는 늘 주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말과 다르게. 그래서 주어가 뭐가 있으면 좋을지 여러분께서 한번 고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때 한번 잘못된 자세를 취할 경우 사용을 마칠 때까지 계속 유지하게 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를 필요하다. 표현은 다양하겠지만 여기에서 어떤 표현이 제일 좋을까?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한번 잘못된 자세를 취할 경우 계속 유지하게 된다. 우리말 들었을 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의도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유지하게 된다. 이 말 뜻이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떻게 통역을 하는지 여러분께서 한번 파트너들이랑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은 딱 지금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옆으로 몸을 돌려서 파트너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실습을 다 하시면 다시 플레이를 누르신 다음에 바로 이어질 모범 오답이랑 본인이 통역하신 거랑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시면 돼요. 일종의 채점식이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께서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실습해 보셨죠? 그냥 바로 넘긴 거 아니죠? 네, 그러면 저도 텍스트 2 모범 오답으로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네, 거북목의 원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그냥 cause로 갔네요.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닌데 통역은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갈 수가 있어요. 원인은 이렇게 명사로 갔지만 영어로 굳이 명사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명사로 가니까 여기 어떻게 됐어요? The cause of FHP is the habit of for a long time. 이제 문장 구조 자체가 조금 복잡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어는 특히 서술어를 잘 쓰는 그러한 언어이기 때문에 품사를 바꿀 때 명사를 서술어, 동사로 바꾸면 훨씬 더 문장이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FHP 이거를 원인이라고 가지 말고 뭐 동사로 occurs 일어난다. FHP occurs when you keep a bad position for a long time. 이렇게 가면 훨씬 더 영어다운 문장이 나오겠죠. 최근에 여기 주어 빠졌어요. 그쵸? 여러분은 어떤 주어 넣으셨나요? 네, 안 넣으셨어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도 주어를 넣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어떻게 됐죠? 네, 수동태가 나왔습니다.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수동태를 쓸 수는 있지만 영어는 기본적으로 능동태의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 주어를 넣어줘서 이거를 능동태로 끌어내면 문장이 훨씬 더 영어다워집니다. 그럼 여기에 어떠한 주어가 빠진 걸까요? 우리는 어떤 주어를 잡으면 될까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장기간 사용하는 건 어차피 다 우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we라고 해도 되고 you라고 해도 되고 뭐 everybody라고 해도 뭐든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인트는 수동태를 능동태로 고치는 것. Everybody uses laptops and smartphones for a long time these days. So, 이렇게 이어가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쭉 가겠습니다. 계속 유지하게 될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 통역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If you make a bad posture once. 네, 이제 자세를 취하다를 그대로 하셨는데 일단 posture이라는 목적어랑 make라는 동사가 호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make 동사 일단 지워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도 품사를 바꾸거나 문장 구조를 바꾸면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겠죠. 그죠? You tend to keep it until you are done.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쉽게 갈 수 있을까요? When you do something and you slouch, 좀 표현을 구체화한다는 데서 you tend to slouch until you're done. 이렇게 쉽게 영어답게 갈 수가 있겠죠. So you need to be careful 이라고 하셨는데 be careful은 제가 듣기에는 진짜 약간 조심해 뭔가가 있어 약간 너무 심각한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그냥 유의하세요, 신경 쓰세요 약간 이 정도 개념이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냥 mind your posture 이 정도로만 통역을 해주는 게 오히려
원문의 의미를 더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텍스트 2, 모범 답안 같이 볼게요. FHP occurs when you, 네, 유로 주어를 잡아줬죠. FHP occurs when you keep your head in a bad position for a long time. People, 네, 이렇게 가니까 주어를 잡아줘서 훨씬 더 문장이 잘 뽑히게 되었습니다. The problem is, once you get into, 네, get 같은 동사는 아무 데서나 너무나 쉽게 편하게 잘 쓸 수 있는 동사죠. 그래서 get을 잘 쓰면 문장이 쭉쭉쭉 자연스럽게 잘 뽑힙니다. 그래서 a certain position, you tend to maintain it until you're done. So, you should mind your posture as you begin your work. 네, 요렇게 좀 모범 답안을 제시해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께서 실습하신 내용과 모범 답안 내지는 오답이랑 뭐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나요? 네, 요렇게 파트너분이 좀 많이 들어주시고 또 본인도 만약에 혼자 연습을 하신다면 내가 했던 통역이랑 오답과 답안을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분석을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꼭꼭꼭 집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실력이 쫙쫙 늘 겁니다. 네, 그럼 텍스트 2를 이렇게 같이 해봤는데 텍스트 3으로 넘어갈게요. 1자목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됐죠. 뭔가가 앞에 내용이 있었고 이제 전환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말은 접속사가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냥 훅 넘어갔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접속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어떻게 통역할 수 있을까? 네, 보시고 네 방향으로 골고루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빨간색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께서도 이 빨간색 포인트에 유의하면서 왜 빨간색일까? 어떻게 내가 더 통역을 잘할 수 있을까? 유의점이 뭘까?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습해 보세요. 네, 실습해 보셨죠? 그럼 우리 같이 모범 오답을 또 보겠습니다. 네, 네, 모범 오답은 네, 전치사 없이 그냥 넘어가니까 뭔가 약간 덜컹 하는 이런 느낌이 있죠. 그죠? 요거는 정답에서는 좀 넣어주면 좋겠네요. 얼마나 좋을까요? How nice would it be?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원문에서는 분명히 물음표가 나왔지만, 통역할 때에는 물음표라고 해서 굳이 다 살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연사가 정말 질문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통역할 때 나도 물음표를 해줘야겠죠. 근데 여기를 봤을 때는 물음표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문장을 이렇게 뽑은 것 같아요. 연사가. 제가 굳이 이게 걸고 넘어진 이유가 How nice would it be? 이거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약간 오글거립니다. 네, 이제 뭔가 민망하고요. How nice would it be if we were all happy? 우리 다 같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민망하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물음표를 안 가겠습니다. 그래도 되는 게 통역이에요. It would be nice if you could prevent more forward head posture with simple exercises at home. 저는 그냥 이렇게 갈게요. 집에서 어깨 근육을 네 방향으로 골고루 풀어주는 것입니다. In four directions라고 통역을 해줬죠. 근데 포인트를 잘 잡아서 통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틀릴 거는 없는데 이제 여기에서 능동적인 청취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의 방향으로 골고루 풀어준다는 거죠. 그럼 어떨까요? 네 방향으로 다 푼다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에다 그래서 이라는 말을 한 번만 넣어주면 더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사방향으로 골고루라는 말, 우리말을 딱 들었을 때 그래 그냥 사방향이겠지 쭉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사방향이란 무엇일까? 어떤 방향을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바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통역할 때 필요한 능동적인 청취입니다. 사방향이 뭔지 다음에 나오겠죠. 그죠? 논리적으로. 일단 텍스트 3의 모범 답안을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네. Anyway, 네, 이런 접속사를 하나 넣어줬습니다. Anyway, as I mentioned before, 앞에서 얘기했듯이 FHP는 뭐뭐 이러다. 네, 오글거리는 물음표를 없애고 저는 평서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렇게 오글거리는 통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The point is to in all four directions. 네, 요렇게 이제 포인트를 잘 잡아줬죠. 어때요?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아마 네 번째 텍스트까지 하시면 정말로 어떤 게 통역인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른쪽 왼쪽 측면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뭔가 비어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두개골을 살짝 잡아주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제 머리를 잡는다를 두개골로 잡는다고 했는데 두개골은 이거 다 두개골 아닌가요? 그쵸? 사실 여기를 잡아도 나는 두개골을 잡은 거 여기를 잡아도 두개골을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두개골을 잡으라고 연사는 얘기했는데 정확히 어디를 잡으라는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또 통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옆으로 자연스럽게 당겨주는데 반대쪽 어깨가 올라갈수록 반대쪽 손을 쭉 내리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옆으로가 어디야? 이런 거겠죠. 반대쪽 어깨, 반대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왼쪽 어깨를 말하는 거야? 오른쪽 어깨를 얘기해 주는 거야?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통역을 해보면 원문보다 더 이제 이해가 잘 되는 통역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도 이제 그렇게 높게 기준을 잡아보시고 한번 파트너분들과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모범 오답 같이 볼게요. 먼저 왼쪽 오른쪽 스트레칭 해보겠습니다. Put your right hand over your left ear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제 제가 수업 때 실제로 받은 질문인데 10중 8구 사람들은 뭐 어깨 팔을 오른쪽 팔로 아니 오른손으로 왼귀를 잡아라 그러면 10중 8구는 이렇게 해요. 당연히 이게 맞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10중 한두 명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힐난하는 건 아닌데 여기에서 이제 통역사의 센스가 발휘되는 거죠. 분명히 언어에는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고 오른손을 왼쪽에 이렇게 올려놔라 정도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시각적으로 생각해보고 이거를 이해를 해보면 이 말이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문에는 없지만 한 번 더 넣어줘서 오른팔을 머리 위로 들어서 위로 스트레치해서 왼귀를 잡아라. 그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더욱더 질이 높은, 퀄리티가 높은 통역이 나오겠죠. 그래서 stretch your right arm over your head to reach your left ear. 요렇게 해야지 이제 논리에 빈틈이 없는 깔끔한 통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시면 귀에 있는 근육과 두개골을 살짝 잡아주시면 됩니다. And the skull over your left ear. 네, 이분은 그냥 skull이라고 하셨네요. 근데 영어만 들어보면 이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다 skull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디를 잡아라는 것이냐. 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안 잡혀요. 그러면 그냥 윗 부분을 잡으라는 거겠죠. 그쵸? 그냥 and the part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듣는 사람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잘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죠. 옆으로 당기라고 했어요. 통역에도 사이드하고 했는데 물론 이게 사이드가 맞죠. 사이드가 맞는데 어느 사이드냐 얘기를 해주면 더 듣는 사람이 편하지 않겠어요? 어디요? right side인 거죠. to the right 라고 하면 더 좋은 통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make sure 그럼 여기는 어떤 반대쪽 어깨는 어느 쪽이야? 둘 다 left인 거죠. 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요렇게 아다르고 어다르는 통역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통역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게 전략인 것 같아요. 모범 답안도 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spot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시각화, 탈언어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네. 제가 학부를 다닐 때 이제 제게 통역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 계세요. 이제 제가 어머니같이 모시는 교수님인데 제가 메모리가 하도 안 되니까 논리가 정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그걸 정리해야 되는지 여쭤봤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면 뭐 컴퓨터도 있고 뭐 창문도 있고 뭐 이런 가구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만화의 그 패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그림을 하나씩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따라서 나는 그 그림을 소개만 해주면,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죠.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단어를 외우면 뇌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로 외우면 용량이 금방 차요.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가요. 그래서 오래 못 가요, 체력상. 그런데 내가 내용을 정리를 하고 시각화해서 그거를 소개만 해주면, 그거를 읽기만 하면 훨씬 더 오래 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텍스트 4개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뭐 일단 1.5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1.5 아주 위험하다, 나쁜 현상이다,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이유였죠. 왜 생기는가? 1.5가 뭐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막 디바이스 보고 막 핸드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꾸부정하게 뭐 컴퓨터를 봐서 그런다. 그래서 막 굉장히 아프다, 뭐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1.5를 방지할 수 있으면, 집에서 스트레칭 통해서 방지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방향, 요게 나왔었죠. 그래서 사방향을 실제로 하는 데까지 왔었어요. 네, 요렇게 제가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약간 더럽게 그림을 그렸지만 여러분께서 통역을 하실 때도 기본적으로 단어 단위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논리를 생각해서 시각화해서 탈언어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요. 제가 봐도 사실 이렇게 뭔가 매력적인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떠한 장점이 있냐 하면 논리의 핵심을 뽑게 돼요. 그쵸? 논리가 그쵸? 뭐야, 안 좋다, 아프다, 그렇잖아요. 이걸 뽑게 되죠. 그리고 정리를 하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한된 메모리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가, 뭘 하려는 말인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포인트를 잡아서 그거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직역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잖아요. 직역하면 어색하니까 내가 정리한 바를 내 입으로, 내 영어로 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쉬운 영어로 통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러움, 틀리지 않는 영어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시각화 전략을 여러분께서도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첫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어떠셨어요?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이론도 많이 배우고 또 텍스트도 실습을 해봤는데 재밌었나요? 지금은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파트너랑 같이 실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점점 더 그 통역의 묘미에 빠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제 우리가 19강의가 같이 남았는데 같이 이 즐거운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